거기 보면 이제 오늘 함수라고 하는 걸 할 건데 먼저 첫 번째 용어가 있는데 대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적지는 따로 하는 게 거기에 다 적혀 있는 거는. 대응은 뭐냐면 이렇게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이렇게 집합이 있어요. 됐나?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a, b, c 여기 안에 만약에 뭐 1, 2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 x가 있고 집합 y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a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나갈 거야. 뭐 1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2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b에서도 화살표를 나갈 거야. 그러면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어요. 됐나? 그 다음에 c도 뭐 1로 갈 수도 있고 뭐 2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렇게 A가 1로 갔고 B가 1로 갔고 C가 2로 간 걸 우리가 이걸 한 짝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됐나? 그래서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X에 있는 원소에서 Y의 원소에 짝을 짓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대응이라고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얘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X의 원소를 소문자 X라고 하고 Y의 원소를 소문자 Y라고 한다면 뭐다? 이 X라는 원소에서 Y라는 원소에 이렇게 뭐다? 화살표를 딱 보내버리면 이렇게 짝을 하나 만들어지는데 얘를 우리가 대응의 그냥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겠지? 됐나? 그리고 이제 모든 원소에 대한 이제 표기법을 우리가 보통은 X에서 Y로 갈 건데 그거는 함수할 때 시작을 할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 함수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배울 겁니다. 당연히 뭐야? 정의니까 얘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F라고 하는 대응이 있는데 얘가 어디서 어디로 가냐면 집합 X에서 Y로 가는 대응입니다. 요게 짝을 짓는 거. 근데 이제 뭐냐면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 Y의 원소에 우리가 뭐냐면 하나씩 대응될 때 이때 하나씩 대응이 된다면 이 대응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 조건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X의 모든 원소가 이용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Y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뭐냐면 함수라고 불러야겠지. 근데 보통 2번만 많이 강조하는데 1번도 되게 중요하단다, 알겠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정의역이라고 하는 용어 나오나요? 정의역은 그냥 단순히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집합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그냥 그 대응에서 함수에서 할까 그러면? 자, 그냥 대응해서라고 할게요, 그죠? 그냥 앞에 있는 집합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만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문제에서 정의역이 안 주어진 케이스가 있다고. 주어지면 상관없지. 근데 안 주어진 케이스에 대해서 뭐냐면 정의 가능한 X값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다? 문제에서 제시가 안 돼 있을 때. 제시가 되어 있으면 그냥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거 가지고 하면 되어야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라 돼 있냐면 fx는 뭐라 돼 있어, 얘들아? x분의 1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얘 분모에 0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의역이 정의역을 정으로 적을게요. 근데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중괄호로 적을 거고, 그래서 x를 모아놨는데 이 x는 뭐다? 0이 아닌 실수. 그래서 얘가 뭐냐면 문제에서 안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때는 정역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는다는 뭐냐면 정의가 되면 되는 거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개 더 들어드릴게요. fx가 예를 들어서 루트 x-1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물론 복소수를 배우긴 했지만 2학기 부분에서는 루트 안에는 다시 음수를 못 넣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실수값이 나와야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 그럼 당연히 루트 안이 0 이상이 되려면 x값은 1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만약에 뭐다? 문제에 안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정의역을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다? x값이 1 이상이면 되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근데 문제 주어지면 주어진 걸로 해야 돼요. 알겠지? 그때는 내가 찾아낼 필요가 없어야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역이라고 하는 이제 또 용어가 나와요. 공역은 그냥 뭐냐면 대응에서 뒤에 있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 됐나요? 근데 공역은 따로 이제 뭔가 우리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공역도 조금은 뭐 조심은 해야 될 걸 뭐 굳이 얘기하면 보통 이렇게 돼 있어. 아무 말 없으면, 그러니까 즉 제시가 안 돼 있으면, 문제에서 안 줘져 있으면 일단은 실수 전체라고 알려는 져 있는데 요게 조금 애매해. 이 부분이. 왜냐면 고1에서 처음 뵐 때 보면 이렇게 가르치거든. 근데 수능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면 박살이 나.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거이긴 한데 특별한 함수들은 실수 전체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함수 예시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걸 정리를 해주면 유리함수, 이거는 나중에 4강 때 배울 거예요. 5강 때인가? 그 다음에 무리함수, 그럼 얘가 6강 때겠다. 그래서 고1에서는 얘네 두 개 함수는 뭐다? 공역이라고 하는 게 실수 전체가 아니에요. 알겠지? 됐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수원에서 나중에 배울 건데 뭐 지수함수, 로그 함수, 이런 것들도 지금 뭐냐면 우리가 특별한 함수로 취급을 해가지고 얘네들은 뭐냐면 공역을 뭐로 약속을 할 거냐면요, y 값이 가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즉 y 값이 정의되는, 예를 들까? 저게 똑같이 정의 가능한 y 값 전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유는 아직 앞에 뒤에서 배울 건데 이유만 간단히 적어놓을게요. 뒤에서 어차피 용어 다시 나오니까 이 용어는. 이유는 뭐냐면 치역이라고 하는 걸 좀 이따가 배울 거예요. 바로 다음에. 이 치역과 공역을 같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함수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같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을 나중에 역함수라고 하는 기호를 용어를 쓸 건데 그 역함수를 존재하기 위해서, 같은 말이 그 1대1 대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저 특별한 함수들은 우리가 뭐다? 실수 전체라고 안 하고 공역 뒤에 있는 집합을 뭐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정의 가능한 전체로. 됐나요? 왜냐면 너네 나중에 뭐 유리함수 선행하는 애들은 아마 알 거예요. 유리함수 역함수 공식이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치역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이거 실수 전체를 해버리면 유리함수는 여기 중간에 정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쌤 저는 유리함수를 안 배웠는데요. 그거는 거짓말이야. 알겠지?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죠. 반비례 그래프에서.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 옛날에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생긴 거. 요게 유리함수예요. 알겠죠? 물론 남은 반띵은 또 찾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적어놓기만 하면 돼요. 뒤에 가면 어차피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지? 됐나? 그 다음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함수값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함수값은 거기서 뭐라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함수 f 얘가 x에서 y로 간대. 이때 아까 뭐라고 우리가 짝을 지었잖아. x값에서. 그러면 여기 화살표 받은 y들이 있겠지. 맞아? 그래서 화살표 받은 y들이 우리가 뭐냐면 함수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요. 화살표
받은 y를 각각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함수값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 있어요. 걔를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 치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얘는 함수값 전체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보통 F 안에다가 대문자 x를 넣어요. 그러니까 정역에 있는 EX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정의역은 보통 우리가 이게 뭐였지? 집합 x라고 표기를 하고요. 보통. 근데 다른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공역은 보통 집합 y라고 우리가 표기를 해요. 여기까지 됐나? 일단 치역은 fx라고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적으면 얘가 정의가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뭐냐면 y를 모아놨는데 이 y는 뭐냐면 fx가 되고 이 x는 뭐냐면 x 안에 있는 놈. 그러니까 뭐냐면 x 안에 있는 놈이 대응을 받았더니 y가 돼버렸어요. 그런 y를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한다고. 여기까지는 됐죠,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면 치역이라고 하는 놈과 그 다음에 공역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얘네들의 지금 관계가 궁금하다고. 일단 결과를 적어버리면 항상 공역이 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뭐냐면 집합 x가 있어요. 요거는 벤 다이그램이야. 너네가 이미 알고 있는. 그거 그냥 둥글게 좀 길게 적을 뿐이야. 그리고 집합 y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a, b 두 개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는 원소가 3개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대응을 x에서 y로 간 대응을 할 건데 내가 짝을 이번에는 이렇게 지어볼게. a는 1로 가고요. 그 다음에 b는 2로 갔다고 할게요. 됐나? 이렇게 해버리면 정의역이라고 하는 놈은 지금 뭐냐면 AB가 돼요. 그 다음에 공역이라고 하는 놈은 문제 주어져 있잖아. 1, 2, 3이라고. 그러면 1, 2, 3이 됩니다. 그래서 치역이라고 하는 놈은 화살표 받은 y 값들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1, 2가 된다고. 그러니까 즉 화살표를 다 안 받으면 항상 치역이라고 하는 놈이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 개 더 있어서 얘도 대응 받았어. 그러면 같아지겠지, 맞아? 그래서 같아지거나 아니면 뭐다? 공역이 크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온다고. 근데 이게 당연한 거긴 한데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는 놈이 공역에 포함이 안 되면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어서 얘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겠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그래프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앞부분은 그냥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겠지? 그래프도 뭐냐면 일단은 집합이에요. 뭐냐면 x, fx를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즉 점을 좌표죠.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겠지? 근데 얘는 뭐냐면 y는 fx 그리고 x 값들은 x의 정의역의 원소. 그래서 그래프는 집합입니다, 겠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꼭 그래프가 함수에서 정의될 필요는 없거든요. 너네가 지금 고1 이번에 배웠던 거 원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그런 데서도 정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적기도 해요. x, y를 모아놨는데 얘가 뭐냐면 f의 x, y는 0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똑같이 적혀있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뭐다? 이렇게도 정해야 돼요. 이거 도형의 방식인 거 알죠?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r제곱은 0 그거 말하는 거 x의 관계식 됐죠? 거기도 뭐 표현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적혀있다, 맞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제 뭐다? 집합이고 그런데 얘는 이제 뭐냐면 우리는 그래프를 뭐다? 좌표평면 위에 개형 계략적인 형태를 그릴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가 뭐냐 하면 맨날 그림을 그렸잖아, 맞아? 근데 실제 그래프는 집합이고 근데 표현은 그림으로 그리겠다는 말이야, 이게 보통.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거는 아마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설명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안 배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고 나중에 5강, 6강 할 때 언급을 하겠습니다. 알겠지? 이미 선행을 한 사람들은 요 줄까지도 읽어봐. 알겠지? 교육과정 돼 있는 것까지도. 그 다음 페이지를 이제 넘기면 이제 함수라고 하는 놈이 나와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여기서 이미 했어요. 뭐? x의 모든 원소가 y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될 때 이 대응을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 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냐면 거기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에서 라는 부분부터 먼저 할게요. 알겠지? 그냥 벤이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보면 거기 4개의 예가 있죠. 맞죠? 그래서 여기 x, 여기 f, 여기 y.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여기가 지금 1, 2야. 됐니? 여기가 지금 뭐냐면 A, B, C야.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면 1은 A에도 가고 1을 B에도 가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2는 C에 가게 이렇게 그렸어요. 얘도 대응이긴 합니다. 알겠지? 대응이 함수일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 근데 우리는 얘를 함수라고 안 부른다고. 이 대응은 이유가 뭐냐면 얘는 x값 하나가 2개의 y값에 같다고. 맞아? 근데 여기 뭐라 되는데 y 원소에 1개씩 가야 된다고. 됐습니까? 즉 뭐냐면 얘는 지금 2번 조건을 만족을 안 합니다. 그치? x값 하나가 y값 2개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얘는 뭐다?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려워하면 안 된다. 몇 년 전까지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이었다. 이거 이 내용 그대로가 원래 집합이랑 함수가 중학교 1학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렇게 지금 집합 x가 있고 이렇게 지금 집합 y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이제 함수가 이제 뭐지 대응이 있을 건데 이번에는 여기가 1, 2, 3이야. 여기가 이제 a, b야. 그래서 1은 a에 갔어. 2는 B에 갔어. 근데 3은 안 갈래 라고 한 거야. 그래서 뭐냐면 얘도 우리가 뭐냐면 대응이긴 한데 함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뭐라 돼 있니? x의 모든 원소가 나가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이 3이라고 하는 이 원소는 화살표가 안 나갔잖아. 화살표가 안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1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그림이 없으면 그러면 다 만족하는 거니까 무조건 뭐가 되냐면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yes3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집합 x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집합 y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1, 2, 3이고 여기가 a, b 이렇게 나와. 근데 1이 A로 가. 근데 2도 나도 A로 갈래. 그 다음에 3은 그럼 나는 B로 갈게요. 그러면 이래 버리면 얘는 함수가 된다는 거겠지. 왜냐하면 쌤 여기 뭐 2개 있잖아요. 주어가 뭐야 얘들아? X가라고. X. 주어는 X이기 때문에 X가 뭐다? 2개 가지면 안 되고 X가 다 나가야 된다는 말이야. 즉 Y 값을 서로 이거 가는 거는 X 주어 입장에서는 나눠 가지는 거라고. 혼자 2개 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얘는 함수가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다는 거 알겠지?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렇게 할게요. 이번에는 1은 A로 갔어. 2는 B에 갔어. 3은 C에 갔어.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Y값이 남아있잖아. 맞아? Y값이 남아있는 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주어는 늘 X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대응도 우리는 뭐다? 함수가 된다는 거 알겠지? 여기까지 됐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그림
x값이 욕심을 부려서 두 개를 가지거나 x값이 혼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거나 요 두 가지 그림만 없으면 모든 대응은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네. 그래서 옛날에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배울 때는 애들을 이렇게 설명하면 또 어려워하니까 뭐 x값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하고 뭐 x가 왕따당하면 안 되고 이런 하는데 너네 고등학생이니까 그런 표현 안 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거기도 어차피 매니에 보면 함수 옆에 딱 뭐라 적혀있냐면 x가 혼자 남아있으면 안 돼요, x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이거 옛날에 중학교 1학년 수업할 때 똑같은 그걸 내가 적어놨긴 했는데 뭐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말은 2번 조건에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고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1번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인기 조금만 누르고 바로 밑에 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얘 1과 얘 2의 그림만 안 나오면 돼. 근데 주어는 항상 뭐라고? xg, y 값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 선행했던 애들은 오늘 것까지는 쉬울 거예요. 근데 아마 다다음 시간 거부터는 너네도 거의 안 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배우긴 다 배웠겠지만. 그러면 지우고 바로 그 다음 밑에 걸로 넘어가 볼게요. 알겠죠? 그리고 너네가 이제 뭐 교과서를 보면 함수의 실수형안의 예시를 찾아달래. 그래서 뭐 있냐면 거기 위에도 뭐라 적혀있냐면 뭐 리모컨 같은 게 적혀있잖아. 그게 뭐냐면 내가 17번 누르면 TV에서 17번이 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즉 17을 입력했더니 17이 1번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음량을 높였더니 올라간 거고 그런 이제 뭐냐면 대응 관계 자체가 뭐냐면 함수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너네가 중학교 때 함수 배울 때는 막 함수 박스 이상 그려가지고 뭐 상자에다가 뭘 넣었더니 뭘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와서는 그렇게까지 설명은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버리면 넣기만 하면 다 된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요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지만 함수가 됩니다, 겠지? 그리고 보통 함수를 f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함수가 영어로 펑션이에요. 그래서 너네가 영어에서는 뭐야? 펑션이 기능 이런 거 같은 애잖아, 맞아? 여기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그냥 뭘 넣었더니 뭐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기능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쓰고 있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그래프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래프는 그냥 개형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 그림이 주어졌을 때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보자고. 그래서 거기 얘 1에 뭐라 돼 있냐면 그림은 좀 작게 그릴게요. 요렇게 좌표평면이 있으면 지금 뭐다? 요렇게 생겼다고, 맞아? 근데 너네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이걸 뭐라 불러? 1차 함수라고 했지, 맞아? 그럼 얘는 함수가 맞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일단 얘는 뭐냐면 함수가 맞습니다, 그치? 그럼 함수가 왜 맞냐면 함수가 뭐라고? x값이 주어질 때마다 y값이 하나씩 되는데 여기 봐봐. 그러면 x축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하나 골라. 임의 랜덤하게. 근데 여기서 이제 뭐야? 위로 화살표를 딱 뻗어나가. 그럼 점이 몇 개 만나? 한 개 만난다고. 이 점이 한 개 만난다는 말은 y값으로는 뭐다? 한 개 가진다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임의로 그었을 때 항상 뭐다? 점이 한 개 만난다면 이때는 뭐냐면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그래프에서는 단점이 뭐냐면 x에 있는 모든 원소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단다, 알겠지? 무한계잖아. 그걸 어떻게 무한번 확인을 해? 그 다음 이제 거기 보면 두 번째 얘 좌표평면이 요렇게 지금 있으면 이번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그래서 얘도 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잖아. 2차 함수라고 하잖아, 맞아? 그래서 이미 얘도 함수가 맞아요. 그럼 얘도 뭐냐면 x축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아무거나 불러요, 이렇게. 여기서 뭐다? 위로 쭉 올라가. 근데 몇 개 만나? 딱 한 개 만나잖아, 맞아? 점이 한 개 만난다는 말은 y값도 딱 한 개 결정이 된다는 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도 뭐냐면 함수가 맞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이제 거기 보면 세 번째 이 함수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 함수 할 때 같이 배워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겼고 얘는 뭐야? 기울기가 0짜리 직선이라고 하잖아. 맞아? 얘도 함수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x값을 x축에서 랜덤하게 하나 주어지면 뭐다? 딱 점이 몇 개 만나요? 여기? 요 점 한 개 만난다고. 그러면 뭐야? y값이 요렇게 딱 한 개 나오게 되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면 얘도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다? 얘는 1차 함수라고 보통 부르죠. 맞죠? 얘는 2차 함수라고 부르죠. 맞죠? 얘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긴 하겠지만 상수 함수라고 불러요. 됐나요? 기울기의 0인 직선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세 개는 지금 함수가 됐습니다. 맞아?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얘도 지금 뭐냐면 직선이에요. 얘도 같이 우리가 그 1차 함수 단원에서 같이 배우는 아이긴 합니다. 알겠지? 근데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봐봐. 얘들아 잘 기억을 해야 돼. 얘는 x값이 정의되는 곳이 딱 여기 한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색칠 파란색이 없잖아. 맞아? 없기 때문에 딱 이 x값 한 개에 지금 뭐다? 정의가 돼 있어. 근데 봐봐. 그래프 이제 위로 올려버리거나 밑으로 이렇게 내려버리면 다 만나잖아. 그러니까 즉 y값이 이렇게도 지금 결정이 되고 이렇게도 결정이 되고 이렇게도 지금 되고 뭐 내려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x값 한 개에 대해서. 됐나? 그래서 뭐야? 얘는 x값 하나에 무수히 많은 y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뭐다?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게 뭐냐면 x가 욕심을 부린 거야. 알겠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도 직선이긴 하지만 함수는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직선에는 종류가 세 개가 있잖아. 기울기가 뭐다? 양수나 음수인 거. 기울기가 0인 거.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인데 얘만 함수가 아니고 나머지 뭐다? 얘네들은 함수가 된다고. 특징이 뭐야? 얘는 기울기가 0, 기울기가 양수 음수. 즉 기울기가 존재하면 함수가 되고 기울기가 존재 안 하면 함수가 안 된다는 거 알겠지?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너네가 잘 알고 있니? 지금 뭐다?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얘도 일단 결과부터 얘기하면 함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정의 가능한 x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정의 가능해. 왜? 이쪽에 있는 x가 넣으면 파란색 안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 안에서만 되는데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랜덤하게 x값을 내가 하나를 주어져.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이렇게 올라가면 점 한 개 만나요. 하지만 같은 점에서 쭉 내려버리면 또 하나 만나요. 즉 x값의 한계에 따라서 y값이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다고. 됐나? 그래서 얘는 뭐다?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알겠지? 근데 너네가 우기면 안 돼. 쌤, 이 점일 때는 y값이 하나잖아. 0. 맞아. 이 점일 때는 한 개가 맞지만 아까 뭐라고? 랜덤하게 그었을 때 임의로 그었을 때 항상 한 개가 나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한 개가 맞지만 왜 y값 한 개? 나머지 점들, 그러니까 요 두 점을 빼고는 나머지 점들에서는 y값이 항상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다? 얘를 직선의 방정식, 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보통. 됐습니까? 함수가 아닌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차 함수 저 모양을 우리가 뭐라 부르지? 포물선 모양이라고 하죠. 얘를 지금 직선이라고 하고 얘도 직선이고 얘도 모양은 직선이고 얘는 지금 원이라고 하죠. 맞죠? 근데 이번에 2차 함수를 내가 눕혀보려고 그래서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려고. 됐나? 그럼 얘도 뭐냐면 함수가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x가 정의 가능한 곳은 y축 오른쪽 부분이에요. 이쪽에는 파란색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는 이미 x값을 하나 제시를 하면 위로 가게 되면 지금 뭐야? 한 개 만나고 밑으로 가버리면 또 한 개 만나서 y값이 두 개의 대응이 된다고. 그래서 얘도 함수가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르냐면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1 과정에서는 다루지는 않지만 어차피 고2 이과를 가면 무조건 배워요. 1단원이에요. 기하 1단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직선이냐 포물선이냐 원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수인 거는 항상 뭐냐면 x값이 한 개일 때 y값이 한 개씩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뭐냐 뭐야? 근데 이제 뭐냐면 내가 맨날 이렇게 x값을 하나 제시해가지고 일일이 확인하기 귀찮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래프일 때는 우리가 이름이 만들어져 있어요.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래서 뭐냐면 수직선 판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있는 이름이에요. 다만 교과서에는 이름이 없지만 실제로 수학책에는 있는 이름이에요. 그치? 그러면 얘는 뭐냐면 x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임의로 그었을 때 항상 한 개 만나면 함수가 되고 한 개가 아닌 게, 즉 0개가 나온다거나 2개가 나온다면 걔는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랜덤하게 그었을 때.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렇게 지금 6개 바로 해볼게. 내가 랜덤하게 x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막 그었어. 이렇게 빨간색 선을. 그래서 빨간색과 원래 그래프가 한 개씩 지금 다 만나고 있잖아. 그러면 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도 봐봐. 이렇게 x축의 수직으로 그었는데 다 한 개씩만 만나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얘도 함수가 되는 거라고. 얘도 뭐야? 이렇게 수직을 그었는데 다 교점이 한 개밖에 없잖아. 됐죠? 근데 이제 여기는 뭐야? 무한개 만나지. 맞습니까? 정의 가능하고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여기는 뭐야? 랜덤하게 다 그었는데 뭐야? 2개 이래 나온다. 물론 이렇게 한 개인 것도 있긴 하지만 임의로 그었을 때 알겠지? 그럼 여기도 뭐야? 한 개의 곳이 있긴 있어. 여기도 한 개의 곳이 있긴 있지만 뭐다? 랜덤하게 이렇게 그으면 항상 몇 개씩 만나? 위아래 2개씩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다?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는 함수를 판단하기 쉬워요. 그냥 뭐다? 이렇게 선만 여러 번 그어보면 돼.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지금 뭐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 알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지는 않는데 식에서도 한번 할게. 알겠지? 이 부분은 지금은 강조는 많이 안 돼 있어요. 어려우면 넘어가도 되지만 그래도 알고 하는 게 좋긴 하단 되겠지. 뭐냐면 x값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임의의 x1, 임의의 x2. 그러니까 뭐야? 모든 x에 대하여야. 알겠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x1과 x2가 같대. 이때 뭐다? fx1과 fx2가 같으면 우리가 이 식을 만족을 하면 fx를 뭐라 부르냐면 함수라고 부른다고. 일단 첫 번째, 모든 x에 대해서 이 말이 뭐냐면 x값이 다 진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아까 우리가 말했던 1번 조건이 됩니다. 겠지? 아까 한글로 적어줬던 거.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 하나씩 대응.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이 뭐냐면 하나씩 대응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x를 넣었더니 같은 y가 나왔다. 같은 y가 뭐야? 하나의 y가 나왔다는 말이라고. 됐나요? 근데 얘네들은 왜 안 되냐면 같은 x를 넣었는데 다른 y값이 나왔다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됐나? 그래서 여기는 뭐야? y값이 같기 때문에 뭐다? 얘는 함수의 정의가 된다고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플레임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치? 근데 내가 거기 너네 책에는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적긴 했거든. 앞으로 수업 시간에 맨날 이렇게 적긴 할 건데 사실은 이렇게 적을 건데 원래 원칙상은 원소가 있으면 각각 따로따로 적어주는 게 원래 원칙이긴 합니다. 그치? 됐죠? 어차피 서술형에서는 한글로 적을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치? 그럼 이제 거기 보면 얘가 또 2개 있죠. 뭐냐면 fx가 2x-3인데 얘가 함수냐고 묻고 있어요. 이미 여기서 1차 함수는 함수인 건 알긴 알지만 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자고. 그러면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위의 식을 만족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내가 지금 정의역에 있는 뭐다? 임의의 원수 2개를 꺼내서 얘네 2개를 같다라고 하지. 됐네?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서 내가 이걸 보여주면 돼. 근데 우리는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2배를 해도 뭐야? 등식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맞지? 그러니까 뭐야? 양변에 3을 빼도 뭐다? 등식은 바뀌지는 않아요. 뭐다? 여기까지는 성립하죠. 이게 등식의 성질이니까. 근데 우리가 뭐야? 여기다가 x1을 넣은 거를 2x1 빼기 3이라고 하니까 얘가 뭐야?
fx1이 되는 거고 얘는 뭐야? fx2가 되는 거고 근데 이미 위에서 같다라고 했네? 그래서 뭐야? 여기서 시작해서 이거를 보였네요 맞아? 그럼 뭐야? 이 식을 만족을 하네? 따라서 뭐다? fx는 함수라고 한다고 이 부분이 많이 강조는 지금 안 돼 있어요 옛날에는 강조 많이 되는데 요즘에는 논술 말고는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알겠지? 그 다음 이제 거기 보면 두 번째 얘가 있죠 맞죠? 어떨까? 두 번째 얘는 거기 뭐라 되어 있냐면 f의 x, 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은 0 요게 지금 함수니 근데 뭐 결과를 적으면 얘는 뭐야? 넘기면 원의 방정식인데 원방이 이미 함수가 아닌 거 알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뭐다?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함수가 아닌 걸 어떻게 할 거냐면 뭐다? x값을 같은 걸 제시를 했는데 y값이 다른 게 나오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x1과 x2를 제가 뭐다? 0이라 잡을게 같은 x값을 됐나? 0을 잡아버리면 여기 0 넣어봐 뭐야? 0 더하기 y제곱 빼기 1은 0 나옵니다 그래서 y제곱이 1 나와가지고 그래서 y값이 뭐야? 1 또는 마이너스 1 몇 개가 나왔니? 2개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뭐야? 이거 두 개는 서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뭐다?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뭐다? x값 하나에 y값이 2개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다? 함수가 아니다가 된다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식으로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아직 뭐 나중에 뭐 명제를 안 배우겠는데 명제 배우면 나중에 요 부분에 대해서 앞에 거 말고 앞에는 전제 조건이라서 요 부분에 대해서 배우 명제를 써도 함수가 됩니다. 그치? 나중에 그 다음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뭐라 되어 있냐면 집합 x는 마이너스 1, 0, 1, 1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합 y는 0, 1, 2, 3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응이 있을 건데 지금 보기 중에서 함수 아닌 것 찾기 그래서 1번 보기는 뭐라 되어 있냐면 y는 x 플러스 2라 돼 있어요. 쌤, 아까 직선이면 다 함수라며. 그거는 뭐다? 아무 말이 안 적혀 있다는 식이고요. 근데 얘는 이제 뭐야? 정의역과 공역이 적혀져 있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일이. 노가다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는 저 x값이 가는 게 마이너스 1, 0, 1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몇 지나간지를 봐야 되고 0, 뭐 지나간지 봐야 되고 1, 뭘 지나간지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일일이 식에 대입을 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1 나오고 0 넣어버리면 2가 나오고 1 넣어버리면 뭐가 3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1, 2, 3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치역이라고 하는 놈이 뭐야? 함수값을 다 모아놔서 얘가 1, 2, 3 이렇게 된다고. 근데 아까 뭐라고? 공역이라고 하는 얘가 정의역이고 맞죠? 공역이라고 하는 놈이 항상 뭐다? 치역보다는 같거나 커야 된다고. 근데 0, 1, 2, 3 이게 더 크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함수가 됩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보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낮게로 주어져 있으면 알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사를 하자고. 자, 마이너스 1, 뭐 지나가는지랑 0, 뭐 지나가는지랑 1, 뭐 지나가는지를 볼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0이고요. 0 넣어버리면 1이고요. 1 넣어버리면요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치역이라고 하는 놈이 0과 1입니다. 그래서 이 0과 1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죠. 맞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함수가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3번 보기로 넘어가 볼게요. 3번은 뭐라 되어 있죠? y는 x-1의 제곱이라 되어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1, 0, 1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뭐가 돼 얘들아?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뭐야? 1 되고 여기는 뭐야? 0이 된다고. 그러면 치역이라고 하는 놈이 원래는 뭐가 나와야 돼?
0, 1, 4라고. 맞아? 근데 공역은 얘들아 뭐야? 4가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러면 요게 뭐야? 부분집합이 아니잖아. 맞아? 그래서 뭐냐면 얘는 함수가 아니라고. 쌤 아까 얘 2차 함수라며. 그거는 뭐다? 정역이 아무마 함수 때는 실수 전체니까. 저 때는 함수가 되지만 이때는 뭐다? 이 4가 공역의 원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겠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뭐다? 유한계일 때는 일일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지금 쓴 아이디어가 뭔데? 치역이라고 하는 놈은 항상 공역에 뭐가 돼야 돼? 부분집합이 되어야지만 뭐다? 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게 성립을 안 하면 함수가 안 된다는 말이겠지. 일단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 보기로 넘어가 볼게요. 뭐라 돼 있냐면 얘는 y는 x제곱 더하기 x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1 빼기 1이라서 0 되고 0 넣어버려도 0 되고 1 넣어버리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치역이 뭐다? 0입니다. 근데 얘는 뭐야? 공역 0, 1, 2, 3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얘는 함수가 되고요. 함수가 되는 거다 동그라미 쳤나? 그 다음에 5번 보기는 여기다 적을게요. 5번 보기는 뭐라 돼 있냐면 y는 2라고 돼 있어요. 맞아? 그러면 얘는 우리가 쉽잖아. 마이너스 1 넣어도 2고 무조건 y까지 다 2라며. 0 넣어도 2고 그 다음 뭐야? 1 넣어도 2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 여기 x를 넣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얘는 뭐냐면 0 곱하기 x에다가 더하기 2가 한 거야.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곱하기 0이 0이고 더하기 2를 한 거야. 알겠지? 근데 얘도 뭐야? 치역이라고 하는 놈이 2라고 2. 그러니까 얘는 뭐야? 공역의 부분집합이니까 뭐다? 함수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는 한 번 한 개만 함수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 알겠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한계가 아니다. 이번엔 범위로 돼 있으니까 뭐다? 이런 식의 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너네 실수 많이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1, 0이라면 안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모든 실수를 말하는 거야. 뭐 정수란 말 없잖아. 문제에서. 맞아. 그리고 y 얘는 0부터 2까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 다음 중 함수인 것을 골라달라 했는데 요거는 문제 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자겠지. 봐봐. x값의 범위가 봐봐. 이게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얘가 x는 우리가 1이라고 할게요. 됐나? 그 다음 y값이 0인 거는 y는 0은 이거잖아. 맞아? 얘를 우리가 y는 0이라고 하고 얘를 y는 2라고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일단은 제가 이 문제와 상관없이 3개의 직선을 그릴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함수인 것과 아닌 것을 판단을 한번 너네가 해봐. 첫 번째 직선은 내가 이렇게 그었어. 그래서 얘가 지금 1번이라 할게. 두 번째 직선은 이렇게 그었어. 얘를 2번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선은 이렇게 그을게. 양쪽을 지나가게 직선은 3번이라고 할게요. 이 중에서 함수인 게 있고 함수가 아닌 게 있거든. 그걸 보자마자 알아야 돼. 1번 함수야 아니야? 1번.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봐봐. 함수라고 하는 거는 x값이 주어지면 y값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데 있잖아. 그러니까 치역이라고 하는 공역 안에 들어가는 데 있잖아. 그러면 뭐냐면 이게 공역이라고. 그러면 공역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은 이쪽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지워버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이 바깥쪽들은 일단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뭐냐면 여기 안에서만 지금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1번은 왜 함수가 아니냐면 봐봐. x값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렇게 내렸을 때 이용당하는 x가 지금 요만큼이라고.
맞아? 근데 아까 함수의 정의가 뭔데? x값은 전부 사용이 돼야 된다며. 그러면 여기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정의역인데 요만큼의 x는 사용 안 됐고 이만큼의 x도 사용 안 됐다고. 그러니까 즉 x값이 전부 이용 안 됐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다? 1번 조건을 만족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x값이 이용된 게 아니라서. 됐나요? 2번은 함수가 맞나요? 얘는 함수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봐봐. x값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x값이 여기까지 지금 뭐야? 모든 x값이 다 사용이 됐다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함수가 됩니다. 알겠지? 3번 당연히 함수 돼요. 왜? x값이 여기서부터 x값이 뭐야? 여기까지니까 x값을 전부 다 사용이 됐다고. 그래서 뭐냐면 3번도 함수가 맞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즉 이런 그림 직사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뭐다? 요 가로선을 다 이용이 안 되면 우리가 뭐냐면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다. 알겠지? 요 문제도 은근히 자주 나오거든요. 뭐 기억을 해라. 뒤에서 아마 계산 문제까지 나오니까. 됐죠? 나중에 쌤은 2번과 3번 이 상황도 분류할 수 있는데 나중에 분류할 수 있어야겠지. 알겠죠? 그래서 뭐 2번 같은 경우는 뭐지 얘들아? 봐봐. 그럼 요거 중에 차이 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줄게. 2번과 3번 둘 다 함수이긴 한데 y값으로 이제 분류를 조금 더 해볼 거야. 여기 안에서만. 1번은 이게 필요 없고 함수 아니니까. 봐봐. 초록색은 y값이 여기서부터 맞지? 시작이 0이잖아 y값이. y값이 뭐야? 요까지 지금 썼다고. 그러면 이만큼의 y값을 썼잖아. 공역이라고 하는 건 이거 전체인데 2번은 치역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다르지 맞아? 그래서 2번은 함수는 맞는데 참고로 뭐냐면 치역이랑 공역이 서로 다른 함수입니다. 됐나? 근데 파란색 봐봐. 파란색은 y값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니까 봐봐. 뭐야? 전체가 다 메꿔지지. 맞아요? 그래서 얘도 함수이긴 한데 얘는 뭐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이상한 용어를 하나 추가해가지고 어떤 거는 역함수가 존재하고 어떤 거는 함수이긴 하지만 역함수가 존재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여기까지 했나? 그래서 이 그림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생각보다 많이 편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기억에는 fx라고 하는 놈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니은번은 뭐냐면 gx라고 하는 놈이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디귿번은 hx라고 하는 놈이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 맞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정의역을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직사각형 이렇게 그려놓을 건데 얘 길이 2죠 맞죠? 얘도 길이 2니까 정사각형을 그려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정사각형 그려놓고 할게요. 근데 너네 이거 문제 풀 때 이거 나중에 직사각형이 가로가 더 길면 가로가 더 길게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즉 비율을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면 답이 나온다. 비율 신경 안 쓰면 답 안 나와요. 물론 정사각형은 상관없지만 정사각형 답이 그리면 되니까. 근데 직사각형은 가로가 기냐 세로가 기냐에 따라서 답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을 해주셔야겠지. 그래서 얘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 x가 1, x가 마 1, x가 1, x가 마 1, x가 마 1, x가 1 요래 됐고 y값은 귀찮으니까 이렇게 적을게. 그래서 여기가 y가 0, y가 2 전부 다 y가 0, y가 2를 말하는 거예요. 봐봐.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지나가지 얘들아? 2 지나가지. 그러면 여기가 딱 뭐야? 마이너스 1,2가 된다고. 맞습니까? 1 넣어버리면 뭐가 돼? 0 지나가요. 0은 어디 있니? 여기 y는 0이 있잖아. 맞아? 그럼 얘는 지금 fx가 뭐다? 요렇게 그려진다고. 뭐야? x값이 전부 다 사용됐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함수가 맞다라는 거 알겠지? 지금은 y 신경 쓰지 마. y는 함수 안에서 뭔가 더 다른 거 판단할 때 쓰는 거지. 함수 판단할 때 y값을 지금 안 쓰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얘 같은 경우는 너희가 2차 함수인 거 알고 꼭지점이 0,-1이잖아. 그러면 봐봐. 여기 사이에 제가 x는 0이라는 선을 그어 놓을게요. y값이 0이니까 0,-1이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벌써부터 아닌 건 느낌 나죠? 직사각형 밖에 벗어나니까. 맞아?
1 넣어버리면 0되고 마이너스 1은 0돼서 얘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진다고. 물론 여기 안에는 들어가. 요 두 점은. 근데 뭐야? 여기 사이는 x값들이 다 안 들어가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 안에 일단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얘는 애초부터 아니 함수가 안 된다. 그치?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점 두 개. 됐습니까?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0을 지나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1 넣어버리면 뭐죠? 2 되니까 여기 지나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고. 근데 너네가 이러면 안 돼. 쌤, 얘 그래프 V자 모양이잖아요. 밖에 벗어나니까 얘도 함수가 아니에요. 그건 안 돼. 이유가 뭐냐? x값이 어디서부터야? 마이너스 1부터라고. 그러니까 즉 여기서부터 있기 때문에 왼쪽에는 이미 그래프가 없는 거예요. 왜? 왼쪽은 마이너스 1 이전이잖아.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뭐다? 이 초록색밖에 없다고. 그럼 봐봐요. x값이 전부 다 사용됐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뭐냐면 함수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다? 여기서 함수 인버스 찾기인가요? 그래서 모두 고르면 기억과 이것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요거는 지금 짚고 여기 이 위에 그림이 더 중요하니까 위에 그림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지. 내가 뒤에 문제 하나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안 넣어. 조금 문제가 있어요. 표기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일단 거기 정의가 뭐라 돼 있냐면 두 함수 fg에 대해서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f라고 하는 놈이 x1에서 y1으로 간다고 할게. 알겠지?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놈도 x2에서 y2로 간다고 할게요. 근데 둘 다 각각은 함수라고 할게.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1번 조건이야. x1과 x2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즉 정의역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역도 y1과 y2는 같아야 돼요. 일단 이게 1번 조건입니다. 알겠지? 거기에다가 뭐까지 같아야 되냐면 대응이 같아야 돼요. 대응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1,3을 지나가면 얘도 1 넣으면 무조건 3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즉 공역과 치역이 같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대응까지도 같아야 돼. 근데 애들이 문제부터 잘못 풀어서 1번만 만족하게 하고 풀어가지고 맨날 틀리거든. 근데 대응까지도 같은지를 일일이 확인해 줘야 돼. 얘도 그러면 뭐야? 순서상을 다 나타내던가 아니면 그래프를 그리던가 둘 중 하나로 가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면 뭐냐면 fx와 gx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말을 하고 여기까지는 괜찮거든. 근데 하필 얘의 표기법을 이렇게 해버려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표기법을 할 때는 f, g 이렇게만 적고 x 빼버리고 이렇게 표기를 하자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번이나 2번 중에 적어도 하나 더 만족하려면 서로 다르겠지. 맞아? 그래서 서로 다른 함수는 1번 또는 2번을 만족을 안 하면 되고 그래서 걔는 표기법을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표기법이 살짝 문제가 있어요. 알겠지? 이 부분 나중에 뒤에서 제가 합성함수 할 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표기법은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 저 표기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1번 동그라미라고 지금 돼 있죠. 맞죠? 맞나요? 그래서 걔가 지금 뭐라 돼 있냐면 fx라고 하는 놈은 x-1,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놈은 x 플러스 1.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냐 아니냐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런다고. 쌤, 얘 인수분해하면 x-1, x 플러스 1이니까 약분하면 x 플러스 1이니까 서로 같아요 라고 하는데 안 같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함수를 따질 때는 첫 번째 뭐다? 정의역이 같은지를 비교를 해야 돼. 얘는 식이 이거라고. 이거 분수식은 분모가 0되는 x는 정의에서 빠져나간다 했잖아. 아무 말 없으면. 그래서 뭐냐면 얘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x가 1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뭐가 되냐면 x를 원하는데 x가 1만 아니면 돼요. 요게 뭐다? f의 정의역이라고. 근데 얘는 1 넣을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정의역이 실수전체입니다. 실수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할 거야. R이라고. 왜냐면 실수가 영어로 리얼 넘버라서. 됐나? 그럼 얘네 두 개는 뭐야? 정의역이 서로 달라요. 정의역이 같아야지 최소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있는데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뭐다? F랑 G는 서로 다른 함수가 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다르다 알겠지? 그 다음 거기 2번 동그라미는 선행한 애들만 이해를 하고 선행 안 한 애들을 나중에 합성하고 나서 다시 보시면 돼요. 알겠지? 이거는 선행 안 한 애들은 지금 너무 이해 못하니까 그냥 적혀있는 대로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 인버스라고 하는 놈이 Y에서 X로 가요. 선행 안 한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어차피 또 적어놨대 이거 같은 문제. 물론 세 번째 수업인가 네 번째 수업에서 하지만 그래서 지금 뭐냐면 F 합성 F 인버스와 F 인버스 합성 F 합성 모르는 사람들이 넘어가세요. 지금 그냥 이렇다 알지? F 합성 G가 뭐냐면 얘가 뭐냐면 F 안에 X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거 GX를 넣자 라고 하는 그냥 표기법의 문제입니다. 되겠지? 그래서 얘는 서로 지금 뭐다? 같은 함수냐 OX 이래 돼 있잖아. 맞아? 됐습니까? 요거는 그냥 뒤에 걸 집어넣겠다는 말이야. 선행 안 해도 이 정도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수상에서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안 나오지만 요거 나오잖아. 2차 함수 할 때 최소. 그러면 항상 안쪽함수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얘는 뭔데? 안쪽함수의 정역이 뭐지? Y지? 정역 앞에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쪽함수가 F니까 얘는 정역이 뭐야? 정역이 X죠? 됐나? 안쪽함수 기준으로 가면 외우고 있으면 돼. 아직 선행 안 한 애들은. 근데 이 두 집합 간이 다르니 같은 다른지 모르잖아. 일반적으로는 다르잖아. 그래서 뭐냐면 얘네들은 서로 다른 함수가 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얘네. 그러면 이제 이 표기법에 왜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줄게요. 뭐냐면 너네가 살면서 선행을 했던 애들은 이 문제를 만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만난 적이 있을 거야. 맞지? 그래서 너네가 아마 대부분 배울 때 교과서는 이게 없어 아예. 내가 교과서 다 확인했거든. 지도서까지도. 근데 문제집에서 지금 귀찮으니까 이런 표기를 써가지고 얘를 맞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됐니? 그러면 이게 왜 맞냐면 선행 안 했는 애들은 나중에 할게 한 번 더. 얘가 둘 다 역함수랑 원래함수를 합성하면 y는 x가 나와서 이게 뭐 i가 나온다. y는 x.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맞다라고 보통 한다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자리가 바뀐 거는 교환 법칙이라고 하잖아. 맞아?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해서 얘를 오라고 가르친다고. 그래서 너네가 대부분 뭐다? 98% 100개가 있으면 문제집 98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뭐다? 서로 같은 함수의 표기법이 이거지. 그럼 얘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 않아? 이 함수가 있고 이 함수가 있는데 서로 같은 함수냐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 입장이면 얘는 거짓이 된다고. 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뭐냐면 얘가 지금 뭐냐면 두 함수가 서로 같냐라고 물으면 서로 다른 함수라고. 그래서 뭐냐면 F 합성 F 인버스랑 F 인버스 합성 F가 있으면 이거 두 개는 뭐다? 서로 다르다고. 뭐? 서로 다른 함수 입장에서는. 그럼 쌤 이거 X가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문제 의도가 이건지에 따라 답이 바뀌어. 근데 너네가 지금 다 맞다고 배웠을 거야. 왜? 얘를 설명할 때는 교환법칙으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냐면 이 표기법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야. 차라리 이렇게 X라도 넣어놨으면 문제가 안 돼. 얘는 교환법칙으로 해석을 하고 여기다 이렇게 X가 있으니까 그때만 우리가 서로 같냐 다르냐를 판단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교과서에서 이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안 할 건데 학교 수업 시간에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교과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도서에서 다 8종 전부 다. 뭐냐면 얘네 두 개는 서로 다른 함수라고 되게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아마 학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지. 개념 문제로. 근데 다만 이렇게 나왔을 때 너네가 학교쌤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쌤 이거 두 개가 이 식이 O예요? X예요? 물어봐야 돼. 그래서 학교쌤이 O라고 하면 왜 O예요? 라고 물어보면 학교쌤이 교환법칙을 성립을 해 라고 하면 O고 학교쌤이 X라고 했었을 때 얘네 두 개는 서로 다른 함수니까 X라고 말을 하면 너네가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쌤 만약에 여기 적혀 있는 게 교환법칙이 성립하냐고 묻는 거에 표기법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또 학교쌤이 고민을 할 거라고. 그럼 또 그때 말 바꿔서 O라고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근데 내가 지금 나도 동그라미를 친 이유는 100개 중에서 98번의 문제집이 요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석을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쌤 만약에 이거 내고 싶으면요 이렇게 한글로 적어주면 명확할 거 아니야. 됐나? 그래서 한글로 주어지면 얘는 X라고 해주고 이렇게 주어지면 서로 다른 함수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뭐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학교쌤 입장에서는 또 아니야 나는 이 입장인데 라고 우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언제? 역함수 배울 때. 역함수 배울 때 무조건 물어봐야 돼. 왜냐면 98%에 쓰면 두 권은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어요 실제로. 나도 확인을 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돼가지고 학교쌤한테 꼭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됐나?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 알겠지? 선행 안 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알겠지? 또 언급을 할까? 이거 한 3번 언급할 거야. 특강 끝날 때까지. 이 부분 3번 언급할 거라서.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을 지금 뭐야? 서로 같은 함수를 찾아달래요. 그래서 오늘 첫날 수업 해보고 조금 진도가 느리면 제가 다음 시간 건 분량을 좀 조절해서 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억번에 뭐라 돼 있냐면 정의역이 -1이랑 1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fx라고 하는 놈은 x고 gx라고 하는 놈은 x분의 1인데 정의역은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자동으로 만족을 하는 놈이야. 왜냐면 한 개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얘만 확인해주면 돼. 그러면 대응은 아까 뭐라고?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된다고. 자, 얘가 -1, 몇 지나가고 1, 몇 지나간지 조사해주고 얘도 똑같이 -1랑 1를 해줘서 모든 게 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고 다른 게 하나라도 있으면 서로 다른 함수가 되겠지. -1넣으면 얘는 -1이고 여기는 1이고 -1 넣으면 -1이고 여기 1인가 뭐야? 대응이 같네? 맞지? 그래서 뭐냐면 이때는 서로 같은 함수가 돼요.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가 돼야겠지. 그 다음에 니은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얘는 뭐라 되어 있냐면 fx가 지금 x 플러스 1 왜 정의역도 없구나. 그 다음에 gx가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미 이거는 뭐야? 내가 예시로 들었던 거 똑같은 함수네. 맞아? 그래서 얘는 아무 말이 없으니까 뭐다? 정의역은 얘는 실수 전체고요. 실수 전체를 r이라고 표기한댔어요. 그 다음 얘는 정의역이 뭐다? 1을 못 넣는다고 했잖아. 맞아? x를 원하는데 x가 1은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뭐다? 두 개의 정의역이 다릅니다. 정의역이 다르면 애초부터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 두 개는 서로 다른 함수가 돼버려요. 그 다음 디귿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fx가 절대값 x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루트 x 제곱이라 되어 있어요. 맞아? 자, 신지민 씨, 루트 x 제곱 뭔데? 절대값 x지 맞지? 이건 이미 아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뭐다? 애초에 같아요. 확실? 그럼 여기서 질문 오랜만에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 얘들아. 복습이야. 루트 x 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고 루트 x의 제곱이 있어. 얘는 절대값 x라고. 헷갈리면
실수는 양수, 음수 0밖에 없잖아. 그럼 각각에 대해 성립한테 확인해주면 되잖아. 봐봐. 1 넣으면 1이고요. 1 넣으면 1이니까 같아진 거 맞지? 0 넣으면 0이고 0 넣으면 0이니까 같아진 거 맞지?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1이지?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이것도 씌웠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이니까 그럼 요거는 맞는 말이야, 알겠지? 근데 얘는 뭔데, 얘들아? 얘는 절대값 x 아니었잖아. 얘는 결과가 뭐였지? 얘는 항상 x였어요. 이거 x가 양수일 때 확인해주고 음수일 때 확인하고 0일 때 확인하면 x랑 같아요. 됐나? 물론 여기서는 허수까지 도입을 한 거고. 그래서 이거 중에는 서로 다르다. 물론 여기서도 x가 0 이상이면 뭐 절대값이랑 붙여 상관없긴 해요. 0 이상이라면. 근데 음수까지 고려하면 밑에 거는 x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거 했잖아. 이거 할 때 내가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죽여버린다 뭐 이렇게 뭐 기억나요? 이게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했죠. A, B가 음수일 때 이게 플러스 나온다고 했죠, 맞지? 기억을 할 거라고 믿을게요. 그래서 요거 제곱할 때 이게 나오죠, 맞죠?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 이게 A가 됐고 이건 B가 나오는데 요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가능하죠. 방금 적었던 이거 2학기 또 나와. 우리 함수 할 때 학교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방정식 되어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억 디귿이에요, 답은. 함수 방정식은 뭐냐면 그냥 f가 주어져 있는 는 붙어 있는 식이야. 이름 자체는 안 중요해. 근데 보통 종류가 두 가지예요. 뭐냐면 문자의 종류가 얘가 한 가지인 케이스가 있고 두 가지인 케이스가 있어요. 알겠지? 근데 두 개가 푸는 방법이 달라요. 한 가지인 케이스는 보통 연립의 구조입니다. 연립. 그러니까 너네가 x 플러스 y는 2, 2x 플러스 y는 뭐 3 해가지고 막 연립하는 거 그거고 문자의 종류가 두 개일 때는 이건 노력을 해야 돼요. 센스를 발휘해서 적절한 값을 찾아서 대입을 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잘 해놔야 돼.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요게 수투랑도 이어져요. 알겠지? 수투 미분할 때 요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거기에 뭐라 적혀 있냐면 N0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0, 1, 2, 3 요렇게 지금 뭐다? 나가는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F라고 하는 놈은 N0에서 N0로 나가는 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지? 됐나? 근데 문제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임의의 N0의 원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 되어 있냐면 f에다가 m제곱 더하기 n제곱 얘가 fm의 제곱 그 다음에 fn의 제곱 얘를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냐면 f1은 0이 아니래.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할 때 f0, 1, 2, 3을 구해달래요. 그럼 얘가 뭐냐면 f가 있고 는이 있으니까 얘가 함수 방정식이라고. 근데 여기에 mn 문자 종류가 두 개지. 두 개니까 뭐냐면 1번 문제는 요 케이스가 된다 했지. 이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타고난 사람은 없어요. 뭘 넣어야 될지는 너네가 노력을 해서 찾아내야 돼 앞으로는. 근데 일단 팁을 주면 0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맞죠? 정역에. 그러면 0, 0 무조건 넣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뭐냐면 m과 n에다가 0을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f0가 되죠. 얘는 f0의 제곱, 얘는 f0의 제곱. 그러면 뭐야? 2f0의 제곱이야. 여기서 오늘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쌤이 양변 f0 나누면요. 그 소리 할 수 없어요. f0가 0이 아니란 말이 어디 있니 문제? 없잖아. 그럴 때는 뭐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고등학생이 이제 나누면 안 돼. 넘겨서 묶어야 돼. 아니면 케이스 분류를 하던가. 그래서 얘는 넘겨서 묶어버리면 요렇게 지금 나오게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F0라고 하는 게 후보가 두 개입니다. 0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가 있다고. 그런데 0만 돼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공역이 지금 현재 N0라고. 공역이 그러면 0, 1, 2, 3 분수가 없다고 지금 맞아? 그러면 2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죠, 맞죠? 그래서 얘는 공역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F0는 0가 돼요. 너네가 잘 기억할게. 함수가 주어지면 함수값은 딱 한 개밖에 안 나온다, 그치? 두 개가 나오면 x값 하나에 y값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함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얘는 구했네. 0이라고. 자, 1은 어떻게 구할까? 쌤 1, 2 넣으면 되지 않을까? 1, 2 넣으면 2가 만들어진단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m에 1 넣고 n에 0 넣어볼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노력해서 찾아내야 돼. 그러면 얘는 f1 되고요. 얘는 f1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f0의 제곱이 된다고. 근데 우리가 이미 f0가 제로라는 거 발견을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야? 순서가 있다는 거야. 내가 이거부터 시작했으면 f0 모르니까 다시 f0 돌아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래서 얘는 뭐야? f1의 제곱이 됐어요. 쌤 그럼 얘도 넘겨서 묶으면 되나요?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미 문제에서 f1이 0이 아니란 말이 있다고. 그러면 양변 f를 나눌 수가 있잖아. 맞아? 나누면 1 되죠. 맞죠? 그래서 뭐다? 얘는 f1이 0이 아니라고 적어놓을게요. 따라서 f1은 뭐다? 1이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구해냈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뭐다? 이제 mn에다가 뭐 넣자고? 둘 다 1 넣어버리면 여기가 2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얘는 f2가 되고 여기는 f1의 제곱, f1의 제곱인가 뭐가 돼? 2배의 f1의 제곱이 된다. 맞아? f1이 1이니까 2 곱하기 1이니까 뭐가 돼? 얘는 2가 나와서 2가 나오겠지. 맞아? 그 답은 뭐다? 3이 나오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바로 지워버리고 밑에 문제로 풀어버릴게요. 자, 이번에는 모든 x에 대해서 뭐라 되어 있냐면 x 플러스 2 f의 2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f의 2 더하기 x 얘가 는 1 이걸 지금 만족을 할 때 뭐다? f5를 구해달래요. 자, 얘도 f에다가 는이 있으니까 함수 방정식이라고. 근데 여기는 x라는 문자밖에 없으니까 문자의 종류가 한 개입니다. 문자의 종류가 한 개는 어떻게 한다고? 연립을 할 거라고. 연립. 됐나? 그러면 얘는 어떻게 연립을 하냐면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5라고. 그러면 얘가 5가 되는 x 뭐였지? 마3인가요? 그러면 마3을 전체식에 한번 대입을 해주고 얘가 5가 되게 한 x는 뭐죠? 3이지. 그러면 마3 한번 넣은 식과 3 넣은 식을 비교만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늘. 알겠지? 그러면 x는 마3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f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다가 마3 넣으면 f 마이너스 1 됩니다. 그게 는 1이래요. 그 다음에 3 넣은 식은요 5f-1에다가 뭐야? 7f5가 되나요? 그게 는 1 돼 있습니다. 여기서 잘 봐봐 얘들아. f5를 잠깐 x라고 생각하고 f-y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y는 1 뭐야? 5x 아니지 5y 더하기 7x는 1 1차 1의 방식 맞죠? 그러니까 연립만 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뭐다? 이거 주식을 더하기를 할 겁니다. 되겠지? 더하기를 하면 요거 두 개는 사라지게 되고 6f5가 되나요? 그게 2가 돼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f5는 뭐다?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즉 문자 종류가 한 개면 연립을 하면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조금 특별한 케이스는 fx식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알겠지? 이거 네, 특별한 경우라고 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 또 있죠. 맞죠? 자, n이 음이 아닌 정수래. 그러면 n이 0 이상 정수, 그러니까 0부터 자연수까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 함수가 f의 10n 더하기 k 얘가 fn 더하기 k 라고 돼 있고 k 값은 0부터 9까지다. 범위가 아니야. 0부터 9까지 딱 이렇게 낚여져 있다 이제. 이때 f0가 0일 때 f99를 구해달라. 자, 얘는 말 번역을 잘해야 돼. 이제 자주 나오는 표기법이고 경고는 이미 이거 한번 나왔던 표기법이다. 이겠지. 물론 조금 더 어렵게 나왔지만 같은 표기법에다가. 자, 얘는 뭐냐면 99를 이 꼴로 나타내달래. 그럼 우리는 항상 뭐냐면 뭐야? 123이 있으면 얘는 100 더하기 20 더하기 3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1 곱하기 10의 되고 2 곱하기 10의 1. 그 다음에 어떤 수의 영승은 1이라고 약속을 할게요. 0 빼고 0의 영승은 정의 안 하고 나머지는 다 1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냐면 3 곱하기 10의 영승.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는 거를 십진법의 전개식이라고 해요. 왜?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9까지 10개니까 그걸 십진법이라고 한다고. 됐나? 십진법의 전개식 때문에 10을 뭐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임타선으로 표기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 99라고 하는 놈은 뭐다? 9 곱하기 10, 90에다가 9를 더한 놈이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십진법의 전개식에 대한 논의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기를 한대? 10은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 요 앞에 있는 걸 적어주고 F9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더하기 K, 더하기 K 요렇게 적어달래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내가 F9가 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 맞나요? 오타가? F0고 제로고 왜 있는지 모르겠네. 일단 그냥 하는 건가?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봐봐. N값은 0 이상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한 자리 숫자니까 내가 N에다가 제로를 넣을 거야, 알겠지? 얘도 뭐야? 문자의 동류가 2개니까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F 뭐가 돼? K가 되고 여기는 F0가 되고 더하기 K가 나온다고. 근데 F0가 제로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가 나와? K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즉 한 자리 숫자에 대해서는 뭐다? 그대로 K가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 9잖아. 그럼 뭐로 나와? 9로 나오겠지. 그래서 9 더하기 9라서 몇이다? 18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맞아요? 이거 쫄지 말자, 알겠지? 어려운 표기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x는 2 이상의 정수래. 그럼 이래 적어 놓을게. 그냥 귀찮으니까 2, 3, 4 2 이상의 정수 이렇게 표기를 할게겠지.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뭐라 되어 있냐면 f라고 하는 함수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주권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p가 소수면 뭐다? fp는 p로 나와달래. 여기서 말한 소수는 0.11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1을 제외한 숫자 중에서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그 숫자 말하는 거야. 2, 3, 5, 7. 그 다음에 나 조건은 뭐라 되어 있냐면 fpq는 뭐냐면 fp 더하기 fq다. 근데 지금 밑에 거 나시계는 지금 pq가 소수라는 말이 없어요. 맞죠? 가시계만 p가 소수로 접혀져 있다. 이때 f60을 구해달래요. 그럼 얘들아 얘는 이 문제야. 곱하기가 있으면 따로따로 더하기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그러면 60이라고 하는 놈을 소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이유는 소수일 때는 뭔가 계산이 되니까. 그럼 소인수분해하면 얘는 뭐지 얘들아? 빨리 얘기해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지금 뭐다?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 이렇게 한 묶음 5라고 해놓을게. 근데 뭐라고? 곱하기가 있으면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다며. 그럼 얘를 잠깐 한 개로 보자. 얘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얘들아? f의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하는 한 개의 덩어리와 뭐다? f5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맞아? 근데 여기 또 곱하기네. 또 곱하기니까 뭐야? 나는 또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겠네? 이까지 이해됐나요? 그런데 얘들아 2의 제곱도 뭐야? 2 곱하기 2 아니야? 그럼 얘도 또 곱하기라고. 그럼 또 뭐야?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겠네? 이까지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곱하기 있으면 다 한 번에 뭐다? 더하기로 바꿔버리자고. 지금은 내가 단계별로 2개씩이라 됐으니까 2개씩 보여줬긴 했지만 나중에는 뭐다? 보자마자 2, 2, 3, 2, 2, 3, 5 2, 2, 3, 5 이렇게 바로 한 번에 가자고. 됐나? 그러면 F2는 2고 F3은 3이고 F4는 5잖아. 소수일 때는 그대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지금 뭐야? 12가 되네? 근데 너네 필기할 때는 이렇게 한 번에 가지 말고요. 이렇게 가져야 돼요. 왜냐면 서술형 할 때는
이거 이렇게 한 번에 가버리면 점수 0점 들이에요. 아무리 얘가 이걸 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무조건 뭐다? 두 개씩이라 돼 있으면 나는 두 개씩 계속 옮겨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두 개 한 번 쪼갰고, 그다음 뭐야? 여기서 또 두 개 한 번 쪼갰고, 여기서 또 뭐야? 두 번 한 번 쪼갰다고. 그래서 서술형일 때는 이렇게 하나씩 가져야 돼요. 이렇게 꼭. 요거는 지울게요. 블록에 1대1 함수를 할 거예요. 얘는 이제 뭐냐면 정의가 이거예요. x 값이 다르면 y 값이 달라야 돼요. 근데 이거 인 함수. 그러니까 함수는 돼야 돼. 그러니까 x가 욕심부리면 안 되고 x가 또 뭐야? 두 개 가지면 안 되고. 됐나? 혼자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것까지 만족을 하면 얘는 1대1 함수라고 불러야겠지. 됐나요? 얘들 이 말이랑 다르다. 쌤 이거 반대말이 이거 아니고 아니야. 너네 이거 따로따로 부정해봤자 그거는 반대말이 아니야. 그거는 멍청한 거 초등학생도 안다. 뭐야?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이 말 OX. O 맞나요? 근데 너네 4의 배수 아니면 2의 배수 아니다. 이거는 뭔데? 4의 배수 아닌 거 뭐 있는데? 6 있잖아. 근데 6은 2의 배수잖아. 틀린 게 된다고. 그러니까 같은 말이 아니라고 했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의가 헷갈리게 생기니까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우 명제를 하나만 적을게 알겠지? 쌤 전 대우를 몰라요. 거짓말이야. 나 이전에 1을 수업할 때 분명히 대우 설명해줬어요. 요걸로 방금 이걸로 대우는 그때 뭐 했냐면 자리도 바꾸고 이거를 부정 반대로 해주자고. 그래서 뭐냐면 fx1과 fx2 이면 x1, x2 요게 대우 명제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얘도 1대1의 정의가 됩니다겠지. 그래서 이 식 또는 이 식이 뭐다? 1대1 함수의 정의가 돼요. 그래서 비교 잘해야 돼. 비교 뭐? 함수 정의는 뭐라고? 얘들아? 식으로 된 거? x1과 x2가 같으면 fx1이랑 fx2가 같다는 게 함수 정의고, 이거는 1대1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고 거기다가 이 조건까지 만족을 해야 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헷갈려 하면 안 돼.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뭐라고? 지금 1대1이라고. 요거는 그냥 함수고요. 됐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또 벤 다이어그램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보면요. 요렇게 지금 집합 x가 있고 이렇게 지금 집합 y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뭐야? 뭐 1, 2, 3, a, b 라고 하는 얘 1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여기가 x 1, 2가 되고 여기가 y가 a, b, c 해서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함수가 되게 제가 대응을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서 뭐냐면 1은 a로 갔어, 2는 b로 갔어, 3이 혼자 남아있으면 함수가 안 되니까 3도 대응을 시킬 거야. 알겠지? 함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3을 b로 보냈어요. 그 다음 여기는 1이 a로 갔어, 2가 b로 갔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 다 함수는 맞아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다 대응됐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x값이 화살표가 뻗어 나갔으니까 1번, 2번 조건을 다 만족을 한다고. 다만 위에 거는 1대1이 안 되는데 밑에 거는 1대1이 돼버려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1대1의 정의는 뭐라고 얘들아?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라야 돼. 그럼 여기 봐봐. x값이 서로 다르거든? 맞지? 근데 y값은 어때? 같은 게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이 식을 성립을 안 하잖아. 맞죠?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른 게 나오면 같은 y, bb가 나왔으니까. 근데 얘는 뭐냐면 1대1 되지 않는다고. 근데 얘는 1대1 된다고. 그러면 뭐냐? 봐봐.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x값이 y값보다 더 많고
많고 얘는 x보다 y가 더 많다고. 그러니까 x가 더 많아버리면 무조건 1대1은 될 수가 없어요. 왜? 함수가 정의되려면 남아있는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게 어차피 여기 중에 가야 된다고. 뭐 이거를 비트그레이지 원리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는 뭐다? 1대1이 죽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다? 최소한의 1대1 함수가 되려면 nx, x의 원소의 개수랑 ni가 있으면 누가 더 많아야 된다고? 얘가 더 같거나 많아야 돼요. 반대쪽이 되면 항상 1대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근데 너네 거기 보면 1대1이 되려면 그 빈칸 있잖아, 맞지? 거기다가 요거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에서 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예쁜 그림 두 개가 있죠, 맞죠? 그래서 하나는 직선 모양이고 하나는 포물선 모양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얘는 뭐야? 지금 요렇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둘 다 함수인 건 아까 했잖아. 근데 얘는 1대1이 맞거든. 근데 얘는 1대1이 아니야. 일단 정의로서만 먼저 판단을 하자, 알겠지? 정의가 뭐라고? x 값을 다른 거 넣었으면 y 값이 다른 게 나온다는 거잖아, 맞아? 근데 우리는 뭐다? 다른 거 넣었을 때 잘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나는 뭐냐면 이걸로 할 거야, 이번에는. 왜? 우리는 아닌 것보다는 등호가 편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냐면 y 값이 같으면 x 값이 같아야 된다고. 즉 y에서 시작을 하자고. 그럼 여기는 봐봐. y 값을 하나 아무거나 골랐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래프에 가니까 점이 딱 한 개 만나. 점이 한 개 만나면 x 값도 딱 한 개 나오기 때문에 뭐냐면 얘는 y 값이 같으면 x 값이 같은 게 나와서 1대1이 돼버린다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y 값을 이렇게 하나를 골라버리면 이쪽에도 x가 하나 나오고 이쪽에도 x가 나온다고. 점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x2가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와? x1이 나와서 이거 두 개는 서로 달라요. 즉 동일한 y 값에다가 다른 x 값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을 안 해서 얘는 뭐다? 1대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나? 근데 여기서는 이제 편법으로 아까 우리 수직선 판정법 배웠잖아. 걔처럼 얘는 수평성 판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가 지어낸 말이 되겠지. 이거는 원래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아까 거랑 반대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야. 얘는 뭐냐면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랜덤하게 항상 한 개 만나면 1대1이 되고 그 다음 두 개 이상 만나면 1대1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럼 봐봐. x축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랜덤하게 그었어. 근데 항상 한 개씩 만나잖아. 얘는 뭐냐면 1대1이 된다고. 근데 여기는 한 개 나오는 곳도 있지만 뭐야? 두 개 나오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뭐다? 얘는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이름은 원래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지어낸 이름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야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식에서 그러면 거기 보면 그 문장 하나 더 적혀 있죠. 따라서 그래프에서 1대1이 되려면 뭐야? 요런 모양이 있으면 안 된다고. 요런 거. 그래서 뭐냐면 지금 여기서 뭐다? 이런 모양 또는 이런 모양이 뭐다? 있으면 1대1이 안 됩니다. 알겠지? 이건 고르는 거 아니야? 둘 다야, 둘 다. 그러겠지? 얘 또는 얘가 있으면 1대1이 안 된다는 말이겠지? 됐네? 나중에 이런 거를 수투 배우는 사람들은 알아요. 뭐야? 극점을 가지는 그림이에요. 북극 난구 할 때 그 극을 말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극을 가지면 1대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식에서로 넘어가면 첫 번째는 fx가 2x 빼기 3.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x가 x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거 둘 중에 하나는 또 1대1이고 1대1 아니고 아까 했잖아. 1대1이고 1대1 아니라는 거. 1대1, 1대1 아니겠지. 그럼 걔를 이제 증명할 건데 우리는 뭐라고? 여기서 시작을 할 거야. 는에서. 됐나? 그래서 는에서 시작해서 저거 보이면 돼. 그럼 봐봐. 시작이 fx1이랑 fx2랑 같다라고 하자고. 그러면 fx1은 뭐죠? 2x1 빼기 3이 되고 fx2는 뭐지? 2x2 빼기 3이 된다고.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3을 더해주면 2x1은 2x2가 됩니다.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 2로 나눠주면 x1은 x가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를 보였으니까 뭐다? 아, 이 fx는 1대1이 되면 되겠지. 됐나요? 자, 이번에는 아닌 거 보일 거잖아, 맞아? 아닌 거 보일 때는 원래 거를 써도 상관없고요. 밑에 거를 써도 상관없어요. 됐나? 그러면 저는 뭐 요걸로 잡을까요? 그래서 y 값을 뭐로 잡을까? 2, 1 y 값이 1이라고 한 개 딱 주어질게요. 그래서 동일한 y 값이 시작을 할 거야. 근데 y가 1이면 뭐야? 1은 x제곱 빼기 1 넘기면 x제곱은 2. 그럼 x는 뭐야? 루트 2거나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가 나왔네. 같은 y 값이면 같은 x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x가 나왔기 때문에 뭐냐면 얘는 1대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치? 됐나요? 이렇게 식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항상 뭘 다룰 때는 벤 다이그램에서 즉 유한계의 집합 그 다음 뭐야? 그래프에서 그리고 식에서 이 세 가지 관점을 다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실제 이 정의랑 매치가 되는지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됐나? 각각의 동네 따로 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Q라고 돼 있을 거예요. Q 뭐라 돼 있냐면 fx가 지금 뭐야? 범위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 ax 더하기 b 직선이죠? cx 더하기 d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입니다. 맞아? 그래서 x가 m2 할 때는 요거고 x가 m보다 클 때는 저렇다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m 넣었을 때 값은 같대. 그래서 am 더하기 b랑 cm 더하기 d는 같다라고 하자.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있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뭐냐면 1대1 함수가 되는데 자 봐봐. 내가 그래프를 몇 가지 그려놓을게. 기울기가 양수고 기울기가 양수야. 됐나? 기울기가 양수고 기울기가 양수야. 기울기가 음수고 기울기가 음수야. 기울기가 음수고 기울기가 음수야. 요런 네 가지 그래프가 있겠지. 너희 누나 있으면 얘기해봐. 이거 다 1대1 맞지? 왜? x축과 평행하게 랜덤하게 그러면 다 한 개씩 만나잖아. 맞아?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뭐라고? 1대1이 맞다고. 됐네? 그런데 내가 뭐다? 기울기가 양수가 됐다가 기울기가 음수가 돼. 또는 기울기가 음수가 됐다가 기울기가 양수가 돼. 또는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기울기가 0으로 가버려. 그 다음 또 뭐야? 뭐 기울기가 0이었다가 음수로 갈 수도 있어. 얘네들은 뭐야? x축과 평행선을 그러면 몇 개 맞나? 두 개, 무한개, 무한개. 맞아?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1대1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까 뭐라고? 1대1이 되려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된다 했잖아.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 여기도. 그래서 안 된다고.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 봐봐. 1대1이 되는 게 이 케이스밖에 없잖아. 얘 기울기 플러스고 얘 기울기 플러스야. 곱하면 플러스지. 얘 기울기 플러스고 플러스야. 곱하면 플러스입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곱하면 플러스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곱하면 플러스가 된다고. 즉 째져 있는 함수 직선 케이스에서 항상 뭐다? 1대1 함수가 되려면 뭘 만족해야 된다고? 기울기의 곱이 늘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양수가 나와야지만 1대1이 됩니다. 즉 이 문제에서는 그럼 뭐가 돼요? a 곱하기 c ac가 뭐가 나와야 돼요? 양수가 나와야지 뭐다? 1대1이 된다고요. 이거 뭔지 적어주세요. 뭐냐면 fx가 x 더하기 절대값 2x 마이너스 뭐랄까? 절대값 뭐 ax 더하기 1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할게. 근데 얘가 지금 1대1 함수래. 그래서 조건이 뭐냐? 라고 묻잖아. 그럼 뭐냐면 어차피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어차피 깨질 거 아니야. 무슨 범위가 있을 거고 한 번은 플러스로 나왔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플러스로 나오면 얘는 뭐 1 더하기 ax 플러스 1 될 거고 한 번은 얘가 반대로 나와가지고 뭐 1 마이너스 ax 빼기 1 이렇게 쪼개질 거 아니야. 맞습니까? 뭐 어떤 범위에서 뭐 어떤 범위에서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뭔데? 직선으로 쪼개져 있다고. 근데 1대1 함수래. 그러면 뭐라고?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된다고. 즉 뭐다? 1대1이 되려면 1 플러스 a, 1 마이너스 a.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뭐야?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겠죠. 맞죠? 이 문제 있었잖아. 공동고 시험지.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문제야.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눈에 잘 들어오니까 뭐다? 절대값 기호로 포장을 바꿔놓는 거 알겠지? 그러면 절대값 우리가 풀면 되니까 풀면 이렇게 쪼개질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그냥 기울기의 곱만 양수이면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이런 데서 100군데가 있으면 90군데가 나온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너네 학교는 뭐다? 다 다르잖아 지금. 그러면 거의 한 곳 빼고는 무조건 이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즉 기울기 곱이 양수면 1대1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찍을게요. 정의역이 x를 모아놨는데 x가 k 이상이래.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이거일 때 2차 함수가 1대1이 돼야 된대. 일반적으로는 2차 함수는 1대1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왜? 요 모양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맞아? 근데 난 1대1이 되도록 범위를 제한을 시킬 거야. 알겠지? 그러면 2차 함수는 종류가 얘들아 2개밖에 없잖아. 뭐야?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맞아? 그러면 내가 아래로 블록 이렇게 2개, 위로 블록 2개 이렇게 그려놓을게. 그리고 기준점은 다 뭐냐면 대칭축이야. 그래서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대칭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K라고 하는 스타트 지점을 대칭축보다 왼쪽일 때랑 오른쪽일 때 케이스 나눠서 볼 거야. 자, 왼쪽일 때, 오른쪽일 때, 왼쪽일 때, 오른쪽일 때 나눌게요. 잘 봐봐. K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함수가 뭐냐면 K 이상이니까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는 K 이상이니까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 K 이상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 K 이상이니까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뭐다? 빨간색만 그림이 있는 거야. 검은색은 없는 거고. 그럼 너 알잖아. 뭐야? 여기는 1대1이 안 돼요. 맞지? 왜냐면 요 모양 있잖아. 요 모양. 여기는 1대1이 되죠. 그래서 뭐냐면 얘는 1대1이 안 돼요. 얘는 1대1이 돼버립니다. 얘는 뭐야? 요렇게 되면 2개 만나잖아. 그래서 얘는 1대1이 안 되고 얘는 1대1이 돼버린다고. 자, K 이상이 되려 때 1대1 되려면 뭐가 되는데? 대칭축을 X는 별이라고 할게요. 축을. 그러면 뭐다? 별보다 K가 오른쪽에 있으면 뭐다? 1대1이 돼버린다고.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별이랑 K가 있으면 요러면 돼요. 등호도 상관없습니다. 왜? 2차 함수 반 잘라도 1대1이 됩니다. 이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그래서 너네가 문제집을 풀면 다 이거밖에 없거든. 근데 학교 시험지를 풀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정의역이 은근히 문제집은 다 이거밖에 없는데 학교 시험은 일부러 부등호 반대로 해요. 자, 똑같이 합니다. 뭐다? 아래로 블록 2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위로 블록 2개 그려놓고 그 다음에 대칭축 체크해주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야? 정의역이 K 이하래. 그래서 대칭축 왼쪽 K, 오른쪽 K, 왼쪽 K, 오른쪽 K. K 이하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됐나요? 자, 얘는 뭐야? X축과 평행선을 그리면 한 개 만나요. 그래서 얘는 1대1이 돼요. 얘는 뭐야? 여기 2개 만나는 곳 있죠? 1대1이 안 돼요. 여기는 늘 한 개 만나잖아. 그래서 1대1이 되고요. 얘는 뭐야? 2개 만나는 곳이 있어서 1대1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가 반대로 되면 뭐다? 얘도 결과가 반대로 난다고. 왜?
1대1이 되는 게 왼쪽에 있어야 축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축보다 뭐다? 왼쪽에 K가 있습니다고. 여기가 K, 여기가 지금 별이잖아, 맞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잘 읽어야 돼. 이건지 빨리 판단하고 문제 풀어야 돼요. 됐죠? 이거는 바로래. 그래서 증가함수는요 이래 돼요. x 값이 커지면 y 값이 커진다. 이게 뭐냐면 증가함수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즉 이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는 함수가 뭐냐면 증가함수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x 값은 커지는데 y 값은 작아져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지금 요건 당연히 정의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q 보면 증가와 감소를 할 때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 표현들이 조금 낚시성으로 좀 많이 나와서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 표현이거든. 그래서 h가 양수일 때, h가 양수일 때, h가 음수일 때, h가 음수일 때, 요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오거든요. 잘 봐봐 얘들아. a 빼기 h, a 더하기 h, a 빼기 h, a 더하기 h, 그 다음에 a 빼기 h, a 더하기 h, a 빼기 h, a 더하기 h. 이렇게 있으면 너네 잘 생각해봐. 병찬아, 이 위에서 대소한 게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같지? 됐나? 맞잖아. 근데 여기다가 내가 뭐다? F를 씌웠는데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야? 그대로지? 됐니? 그러면 얘는 뭐다? 증가함수야. 왜? 증가함수는 부등호 방향 안 바꾼다 했잖아. 그러면 원래는 이거잖아. 원래는 이건데 여기에 F를 내가 씌웠는데 뭐다? 부등호가 반대로 되는 거야, 이번에는. 기존 것과 다르게 부등호가 반대로 나오면 얘는 뭐다? 감소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됐나요? 봄이야. H가 음수일 때는 이거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커? 왼쪽이 제일 커요, 맞아? 근데 여기다가 내가 F를 씌웠는데도 이 부등호가 그대로야, 그대로. 뭐야? 부등호가 그대로니까 뭐야? 안 바뀌었지? 그럼 얘는 뭐다? 증가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근데 원래는 이건데 F를 씌웠는데 부등호가 이제 뭐다? 반대로. F를 씌우니까 부등호가 뭐라? 반대로. 이래 돼버리면 얘는 뭐다? 감소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뭐다? 이것만 외우면 안 돼. 왜? 봐봐. 얘랑 얘는 지금 뭐야? 어디 갔냐? 똑같다고. 근데 얘는 증가고 얘는 감소잖아. 즉 H가 양수냐 음수냐도 영향을 준다는 거야. 됐습니까? 물론 볼 때는 잘 안 나오긴 한데 근데 가끔 나오긴 하더라고요, 학교 시험에서. 그래서 이거 표현 좀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두 번째 Q를 보면 증가 감소 함수는 지금 뭐다? 1대1이다 라고 돼 있는데 얘 OX가 있거든. 얘는 O예요. 이유가 뭐냐면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아니면 Y값이 같으면 X값이 같다 했잖아. 그럼 봐봐. X값이 현재 달라요. Y값이 다르대. X값이 다른데 Y값이 다르대. 그러니까 즉 뭐다? 1대1 함수의 정의를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얘는 O가 된다는 얘기겠지. 됐죠? 그 다음 이제 거기 이제 또 Q를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죠. 맞죠? 뭐라 돼 있냐면 1대1 함수에는 증가 아니면 감소뿐이다. 얘를 O라고 많이 착각을 하는데 얘도 X야. 얘는. 그래서 발레는 내가 그래프를 주어줬죠. 맞죠? 그래서 발레 그래프는 외우고 있으세요. 수축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점선으로 사각형을 그려요. 그래서 여기는 뭐 내려갔다가 여기는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갔다가 그래프를 그려주고 함수는 딱 한 개씩 만나니까 한 번 색칠, 한 번 빵꾸, 여기 한 번 빵꾸, 한 번 색칠. 이 그래프는 뭐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가 섞여 있잖아. 그러면 증가 함수도 아니고 감소 함수도 아니라고. 하지만 얘는 뭐야? 1대1 함수는 맞다고. 왜? 1대1 함수는 x축의 평행선을 랜덤하게 그었을 때
항상 한 개 만나야 되는데 여기 봐봐. 쌤, 이 부분 두 개 아닌가요? 하는 순간 얘는 빵꾸라서 한 개 만나게 된다. 여기도 뭐야?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 여기는 없고 여기 만나니까 한 개. 그래서 뭐냐면 이 그래프도 뭐다? 1대 함수지만 증가 감소는 아닌 게 얘가 된단다. 알겠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증가함수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양수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시간이 59분이라서 끝내야 되겠다. 영상 꺼지겠다.